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코스피 3.86%, 코스닥도 3.5% 하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에서 큰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개인이 6조 7천 역대 최고 순매수가 나왔고 외인이 5조를 던지면서 1위를 경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던졌는데 개인이 그 이상을 받으면서 지수를 받친 케이스예요.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 외국인이 물량을 많이 던졌고 대체로 하락하는 와중에 저는 이런 날도 이렇게 빨강색이 좀 나와주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은행주들은 오늘도 외인 수급도 들어오는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다. 일단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또다시 기술주에서 큰 폭락이 나왔고 특히 이제 좋은 실적 발표한 팔란티어 11%, 마이크론 9%, AMD 17%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서 또다시 AI 쪽에 공포가 좀 확산이 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기술주가 하락하면 이 파이낸셜이랑 헬스케어 그리고 이쪽 소비재랑 방어주 받아줄 거라고 이야기해왔는데 어제도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크게 하락이 없었고 캐피탈 마켓 쪽은 하락이 좀 나왔고요. 그 결과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대체로 하락을 했는데 저는 오늘도 이 금융 쪽은 그래도 좀 잘 버텼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기전자에서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저는 이쪽 자동차와 금융 쪽이 올라서 그 지수를 좀 받쳐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스닥부터 보시면 저점과 저점이 이어졌을 때 그걸 고점으로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숏 진입자리라고 언급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저점이 고점이 되는 순간 계속해서 하락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이때까지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속스고요. 자, 속스 역시도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에서 어제 하락을 멈추고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 선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자, 만약 이 보라선 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반등을 한다면 이 보라선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하락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속스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까지만 보면 자, 엔비디아를 고점, 저점 이렇게 채널로 봤을 때 자, 채널 상단에서 이렇게 하락한 엔비디아를 항상 살려줬던 자리가 지금 이 하프선 자리인데 어제 기준으로 이 하프선도 깨지고 내려오는 모습이 처음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가장 큰 개인의 수급이 몰려있는 상태고 서학개미 역시도 대부분 AI와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미국 기술주는 좀 비싸고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제가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락하진 않을 거라는 건 기술주에서 빠지는 돈을 금융과 소비재, 헬스케어에서 받아주면 기술주를 제외한 나스닥의 폭락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고 금융주와 자동차가 저는 그걸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시면 여전히 초록선 근처에서 조정을 보내고 있고요. 이 하락과 상승이 워낙 세지만 이 선 근처에서 저는 조정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 채널 고점에 닿았고 여기 고점에서부터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계속 고점 근처에서 좀 기간 조정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시장의 기술주가 흔들릴수록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센티멘털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와 닉스가 힘을 못 쓴다면 저는 현대차가 올라서
코스피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차는 채널 상단인 52만원을 넘어서고부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자, 작년 12월 역시도 이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보내다가 이 기준선을 뚫고부터는 거래량을 동반한 이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보이는 캔들로는 보라색 선에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보라색 선이 너무 짧죠. 너무 금방이긴 해요. 그래서 이 선 밑으로 만들 수 있는 캔들 개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보라선이 맞다면 이 보라선을 타고 올라오는 것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성급하지만 제가 반등을 생각하는 이유는, 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여기 조정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좀 돌리기 시작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이 되게 전 긍정적으로 보였고, 어찌 보면 제가 좀 기다려왔던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의 하락이 나오는 만큼 생각보다 빨리 반등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 현대차인데, 저는 이 검정선을 기준으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들어갔었고, 근데 이 장대 양봉의 바닥선까지 이만큼의 하락폭을 그린 이후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네이버 저는 똑같이 하나 둘 뚫고 밟으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그 기준선은 이 검정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정선에 닿인 순간 네이버를 넣어봤는데, 오늘까지도 선 밑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와 똑같은 기준으로 이 장대 양봉의 바닥선, 이 선에서 이렇게 돌아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만약 종가가 이 선을 깬다면 저는 바로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가격에서 바닥선까지는 3.8% 정도 하락폭이 남아있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뚫고 올라간다면 기대 수익률이 엄청 커지는 손익비 좋은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이버 지켜보는 중이고요. 오늘도 상승이 나왔던 하나금융지주 다음 채널까지 13% 정도 여유 있고 여전히 상승 진행 중이고, 신한지주 역시 아직 14% 남은 상태에서 상승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은행 ETF가 두 개인데,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매일 신고가 알람을 받고 있는 요즘이고, 윗꼬리는 달리고 있지만 지수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매일 신고가를 경신을 한다는 부분이 저는 확실히 은행 쪽이 뭔가 손바뀜에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이거는 코덱스 금융 고배당 커버드콜 상품인데, 이것 역시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오늘 오리온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엄청 크게 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오리온 차트로 봤을 때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이 기준선을 넘는다면 되게 좋아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기준선을 넘는다면. 근데 그 기준선이 지금 기준에서 6%만 상승하면 기준선 가까이 가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여기서 돌릴지, 이거를 이번에 뚫을지 알 수는 없지만 13만 1,000원 정도의 이 선에서 오리온의 방향에 따라서 오리온이 확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리온까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5,200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이번 주 내내 흔들림이 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힘든 기간 다들 잘 이겨내시고 다시 상승하는 순간까지 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